예,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남북 회담. 특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회담이 어제 있었고요. 예. 내일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이 열립니다. 네. 그 사이에 어제 이제 도정환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 한반도기 입장, 그러니까 네. 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북측이 요청하기 전에도 우리 먼저 관련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회 쪽에서도 뭐 특히 야당 쪽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 쪽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나 태극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뭐 한국당에서는 공동 입장 때 태극기 못 들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 자체를 또 하나의 정쟁의 그 의제로 이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한반도기와 그다음에 2003년 그 대구 유니버시아 대회 때 한반도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아시안 게임과 유니버시아 대회가 상당히 빛이 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반도기로의 그 동시 입장이 그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라는 개념들, 그다음에 정치적 대결을 갖다가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훌륭한 또 하나의 그 수단이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전 세계 언론들이 각기 타전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기를 굳이 안 든다 하더라도 온 그 경기장에는 태극기 물결이 그 휩쓸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이 정쟁의 대상으로 이 비하되는 것 자체가 예. 많은 국민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러한 것 자체 한반도기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래요? 거죠. 정쟁의 대상을 만든 거는 야당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유치했고 우리가 삼수 끝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치를 했는데 태극기 가지고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꼭 받아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상 카드로 쓴다. 그런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카드를 까버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지금 얘기하기에 부산 아시안게임하고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예를 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른 거죠. 일단 이벤트 규모가, 이건 지역적인 이벤트지만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큰 이벤트란 말이죠. 그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기 힘든 거고, 예. 또 하나는 상황도 많이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베푸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를 길을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복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그 핵심 그 책임자가 국정의 책임자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교훈 삼아가지고 협상 카드를 잘 써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 세계 언론들이 그 평창의 현장을 중계할 때 태극기를 들고 들어갔었을 때는 여느 국가와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그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갔다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많은 해설과 그다음에 좋은 그 평가들을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반도기는 말 그대로 올림픽 자체를 엄청난 이벤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이 나라들이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서, 한반도의 그 전쟁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한반도는 건재하고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그 돌파구를 열어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한반도의 남측이든 북측이든 정치인들과 정치권마저도 그 박수를 받을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본다면 뭐 김우석 소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말을 할 수는 있으나,
효과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평가의 시각들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 남북 간의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도정환 장관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한반도기든지 뭐 인공기든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들고 올 것인지는 결정이 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죠. 시각차가 워낙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통합파, 반대파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죠. 이미 건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죠. 이 안철수 대표가 중재파 의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난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글쎄요, 이런 발언 정도라면 뭐 더 이상 뭐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새삼스러운 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통합 문제를 끌고 가면서 당내에 그 이 반쪽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표현이 부결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한국에 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뭐 당무회의나 다양한 그 회의체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했는데 예. 전당대회의 그 방식들이 이제 정말 이 기상천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라 하면 뭐 미국 같은 엄청나게 큰 나라들도 한 공간에 동시에 모여서 전당대회를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당대회인데, 거점별로 영상으로 전당대회 영상을 틀어놓고 생중계를 하면서 거점별로 그 전당대회를 하고 표결을 하고 하겠다 하면서 그 던졌던 전당대회 방식과 그다음에 당비를 미납했던 그 당원들은 다 정리하겠다 하면서 모수를 그 줄여서 과반수를 넘기고자 하는 부분들은 누가 봐도 꼼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예. 없는데, 이마저도 감수하고 꼼수라는 비판과 그다음에 예.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의 새 정치는 썩은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 이마저도 감수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들을 이제 예. 밝히는 과정이 예. 오늘 그 전당대회 방식과 그다음에 당은 미납당은 그 정리와 그다음에 한국에서 살 수 없다 부결되면 이 것들이 다 한꺼번에 뭉쳐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반대파 쪽에서는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까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뭐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예.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물러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죠. 하지만 뭐 사는 거야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정치를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선 기회도 없는 거고, 대선 기회가 없는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승부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절차적 문제나 법적 문제, 그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이런 게 주로 이슈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날선 공방이 언론 공중전으로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짜증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일단 뭐 새로운 가치나 이슈에 대해서 쟁점을 제시하고 화두를 제시하고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면 전체 이슈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작은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데, 예. 그런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나 이슈에 대한 그 전략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지리하게 몇 주째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정치력이 문제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을 하고 통합신당을 만들더라도 그 다음에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지방선거 때 선택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슈와 가치에 대해서 보다 숙성시키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돼야지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지. 예. 단순히 합당만 했다고 해가지고 합당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면 그건 더 큰 상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 이런 와중에 한 자리, 한 의석도 소중하죠. 네. 그런데 또 이제 누굽니까? 박인숙 의원, 지난번에 김세훈 의원 탈당하고 나서 네네. 추가 탈당이 있을까 했더니 또 탈당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로서도 이게
안에 좀 집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좀 의외죠. 사실은 다른 분이 계속 얘기를 했다가 또 잔류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 박인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약간 소신파이기도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은 의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 잡을 수 있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정치력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 전체가 이렇게 모이면서 좀 더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쪼그라드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역시 이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소연을 한다라고 해서 잡혀지지는 않겠죠. 그런 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가치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통합되면 이런 가치로 하고 당신들은 이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들 설득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확신을 가졌을 때 예.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지금 2년이나 선거가 남아있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할 어떤 가치나 영역 같은 것들이 제공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안에서 무슨 기회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은 내부에서 그런 가치나 이슈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야를 돌려서 예.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알겠습니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의 의석이 118석으로 늘었어요. 이제 민주당과 3석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재보선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이요. 예. 상당히 지금은 작은 그 움직임처럼 예. 보이나 의회의 그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 당적 이탈과 예. 자유한국당의 재입당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5월 말로 이제 국회직들이 다 바뀝니다.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상임위원장까지 이제 다 바뀌고 예. 6월 달에는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면 기호 1번이냐 2번이냐 기호의 숫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121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18석의 자유한국당 사실상 4석만 더 가지고 오면 기호 1번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예. 높단 말이에요. 자, 이랬었을 때 그 국민의당이 현재 통합파와 반통합파의 그 논쟁과 논란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들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예.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3석 사이로 좁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제1당이라는 프리미엄을 그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 현재 국민의당 내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예. 말 그대로 반통합파가 그 개혁신당으로 그 가고자 하는데 반통합파가 오히려 집단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예. 정치 그 이 쇼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인숙 의원의 그 이 탈당과 그 재입당의 문제가 예. 의회의 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 신년에 인사를 한다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산을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야기를 했죠. 또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새겨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그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당은 지난 1년 동안 어둡고 긴 터널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뭉쳐서 서로 과거를 묻지 말고 탈당했다 들어왔니 안 왔니 이런 거 묻지 말자 이겁니다. 그거 물어가지고 지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자, 부소장님. 김무성 의원은 지은죄가 많다. 홍준표는 과거를 묻지 말자. 네.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뭔가 그 지방선거 때가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재 영입이 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당협위원장 정리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자체가 영역이 줄어드는 그런 성격이 있고 예. 특히 PK 지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가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지사. 경남지사요? 예, 예. 그래서 TK와 PK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중심 지역인데 TK 빼놓고 PK 지역이 부산과 경남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도 인물난인 거예요. 수도권은 인물난은 기정사실인 거고 지금 PK마저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전혀 다른 문제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물론 본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나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뭐 그냥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하게 들리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위기 상황인데 그거에 해법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복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그 몰렸는데 첫 번째 이제 홍준표 대표가 광역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6개 이상을 가지지 못하면 대표 사퇴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6개가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인천 이 6개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의 그 보수 야당의 텃밭이었는데 여기에서 인천은 뭐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이 여론조사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부울경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부산 경남이 이제 위기 상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제 정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이상 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각 후보를 넣어서 가상 대결을 하면 더블 스코어가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경남이나 부산에 그 자유한국당이 공천하면 다 그냥 공천 자체가 당선이었던 시절이 바로 직전 선거까지 있었었는데 예. 이러한 그 구도가 흔들리면서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였던 그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상대 후보하고 가상 대결을 붙이면 계속해서 그 표차가 지지율 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을 투입을 해서 그나마 이 선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은 부산시장이든 경남지사든 출마를 하려면 배지를 떼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거든요. 배지를 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을 한 게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배지를 떼고 갔었을 때 향후 2년 뒤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워낙 지역 구도가 PK, 특히 부산, 경남은 많은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부산, 경남은 전직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특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날아갔잖아요.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영입할 대상도 출하지도 못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의 그 답답함이 계속해서 이 말로 격렬해짐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 질문 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조국 수석이 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했죠. 앞으로 청와대 수석들이 매일 일요일 날 직접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인데 글쎄요, 최근에 가상화폐랄지, 그다음에 유치원 영어 금지, 번복 사태랄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동산 지금 정책이랄지. 글쎄요,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혼선을 빚었는데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착오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무장관들을 너무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조치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뭐 그런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가상화폐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개가 뭐였죠? 영어 있죠. 영어 유치원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전국의 난맥상을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냈던 문제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의 강남 집값 부동산에 대한 이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잡아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좀 더 부처와 청와대의 다양한 소통과 합의됐던 내용들이 일정하게 줄을 놓쳤던 과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불과 한 열흘 사이에 등장했던 부분이거든요.
혼선이 있었다. 그런데 곧 그 정돈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찬반이 극명한 건 좀 그런 문제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당연한 말이죠. 지금 사실 청와대가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요. 청와대 수석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내각이 사실은 별로 존재 의의가 없어지고 오늘도 장관이 뭘 발표하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과연 경제가 대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갖는 게 사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눌려 있는 게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사실은 현 정부에서 해야 할 거는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민이 그쪽으로 가면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래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